세연님, 통화 괜찮으시죠? 네, 괜찮아요. 저번에 차에 있던 방향제 진우님한테 주셨었잖아요. 네. 그 뒤로 뭐 사셨어요? 아니요? 왜요? 저 방향제 사주시게요? 아,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광고주님이 주시는 거예요. 네, 러퓸의 룸스프레이라는 제품인데 우리 광고 들어왔어요, 방향제? 안녕하세요, 세연님. 안녕하세요. 잘 갖고 오셨죠? 당연하죠. 짠. 향이 은은하고 괜찮던데 어땠어요? 이거 저는 그냥 선물 받아서 썼어도 진짜 잘 썼을 것 같아요. 이게 향이 4개인가 있는데 4개가 전부 다 향이 좋더라고요. 저는 오늘 이거 썼어요. 그라스 마티네. 안녕하세요, 김세연입니다. 오늘은 풀체인지된 GLC를 리뷰해드리기 위해서 의정부에 있는 모터원 벤츠 전시장에서 시승차를 제공받아서 밖에 나와 있는데요. 이 차량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써본 제품 중에 너무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이 러퓸의 차량용 룸스프레이인데요. 제가 최근에 선물 받은 차량용 방향제들이 전부 다 좀 남성스러운 디자인이어서 저희 막내 PD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막내 PD한테 드렸거든요. 사실 그러고 나서 저는 쓸만한 제품이 없나 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러퓸의 차량용 룸스프레이를 받게 돼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. 네, 사실 결국에는 이 차량 내부도 하나의 실내 공간이다 보니까 이 룸스프레이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일단 뭐 휴대하거나 수납하기도 편한 사이즈이기도 하고, 이게 차량 내에서는 약간 방향제로서의 기능도 작용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탈취의 기능도 소화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습니다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스케줄 사이사이에 차 안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. 근데 그럴 때 이 룸스프레이를 쓰니까 바로 탈취 기능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. 아무래도 송풍구에 그 방향제를 다는 경우가 보편적이잖아요. 근데 차를 세심하게 쓰는 분들은 그것도 걱정거리긴 하거든요. 송풍구에 기스가 나거나 용액이 흘러서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.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어서 차를 깔끔하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격일 것 같아요. 맞아요. 진짜 송풍구에 방향제를 달아놓으면 사이즈가 딱 맞으면 좋은데 안 맞는 경우에는 잠시 크게 덜컹거리면 떨어져서 상처나고 깨지고 이럴 때마다 저는 참 불편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런 룸스프레이는 아예 뿌려놓고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발 매트 쪽에 뿌려놓고 사용을 했었어요. 근데 뭐 이게 뿌리자마자 향이 좋아지는 것도 많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그 이후에 은은하게 올라오는 향기가 오히려 더 입체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? 자, 오늘 우리 GLC 리뷰가 좀 더 향기로워질 수 있도록 아예 이걸 뿌려놓고 시작을 할까요, 피디님? 저는 이걸 이렇게 매트 쪽에다가 뿌려놓고 썼었거든요. 보통은 차량용 방향제 자체가 이 향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좀 단조로운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향이 뻔하지도 않고 지속성도 좋아요. 이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인테리어 효과가 높아지는 느낌이더라고요. 어때요, 피디님? 향 진짜 좋죠? 요즘은 진짜 이런 향기 하나로 공간이 바뀐다니까요. Yeah. Please tell me that I can't, that I won't, that I fail, that I'll never make it out, yeah. I keep making sound, go another round, bitch, I'm legend bound, can't stop me now. Just tell me that I can. Just tell me that I can. Just tell me that I can. 최근 벤츠에서 단연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라고 할 수 있죠. GLC가 무려 8년 만에 풀체인지를 거쳐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. 과연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이 차량의 트림과 관련한 소개를 또 드리자면요. 이번 풀체인지된 GLC 같은 경우는 2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GLC 220D 아방가르드 차량이고요. 한 단계 더 상위 트림으로는 300 AMG 라인이 있습니다. 최근에 산타페나 소렌토 이런 모델들은 아예 디젤 모델을 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. 이번 풀체인지된 GLC 같은 경우는 디젤 차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 패키지를 포함하지 않는 차량으로 가격은 7,680만 원입니다. 좀 비싸긴 하죠.
자, 외관부터 짚어드릴게요. 일단 딱 봤을 때 저는 그냥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일단 이 헤드램프 자체가 옛날엔 좀 더 둥근 형태였다면 살짝 더 날렵하게 빠져서 나오는 형태인데, 저는 이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이 뭔가 더 요즘차 같은 느낌이 나서 좀 마음에 들었고요. 이 그릴도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은근히 많이 변했습니다. 일단 가로폭도 커졌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세로로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고, 이번 GLC 같은 경우는 좀 더 뚱뚱해진 하나의 선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하나로 바뀐 선 안에 크롬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정도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예쁜 그릴이라면 이 순정 그릴 그대로 교체를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이쪽 아래쪽을 보시면 마치 에어 인테이크일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로 가미된 저 장식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, 앞쪽에는 센서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벤츠의 최신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날의 날씨라거나 주행을 했을 때의 밝기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최상의 밝기로 램프를 비춰주고요. EQE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핸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도 그 헤드라이트의 방향이 움직인다고 합니다. 굉장히 똑똑한 헤드라이트죠. 자, 풀체인지된 GLC 옆모습도 살펴볼게요. 일단 휠을 보시면요, 여기는 19인치 경량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. 기존의 벤츠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불가사리 형태로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훨씬 더 많은 스포크를 집어넣어 놨죠. 그래서 조금 더 견고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내는 것 같아요. 자, 옆모습을 살펴보시면 별다른 캐릭터 라인이 크게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. 아래쪽에 한 줄 정도 눈에 띄고요. SUV 차량에 충실한 컨셉답게 위쪽에 루프렉도 있고요.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이 GLC 같은 경우는 많이 큰 차량은 아니잖아요, 크기가. 그래서 사이드 스텝이 많이 넓다거나 하진 않고요. 약간 좁은 형태의 사이드 스텝, 뒤로 갈수록 살짝 더 넓게 들어가 있는데 이쪽 디자인 자체도 심심하지 않고 적당히 예쁘게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전장 5.5cm, 휠베이스 1.5cm가 더 길어져서 출시가 됐어요.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차를 바라봤을 때 비율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지 않았나?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차량 자체가 진짜 매끈한 느낌이죠? 후면부도 살펴볼게요. 자, GLC 후면부 마찬가지로 여기 테일램프 구간이 기존의 GLC보다 약간 이 구간이 좁아졌어요. 원래는 이렇게 통통했다면 약간 더 날렵하게 이쪽 구간이 시작하는 모양으로 바뀌었는데, 저는 이 사이즈에서 이 디자인은 예쁜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하이그로시 포인트가 이 차량의 디자인이 심심하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엠블럼을 누른다고 해서 트렁크가 열리진 않아요. 이 사이즈보다 더 큰 친구들만 그렇게 열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엽니다. GLC 경쟁 차종 2급에서 봤을 때 뽑아낼 수 있는 그래도 최적의 크기를 뽑아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가로로 일자로 실어도 골프백이 들어갈 것 같은 그 정도의 충분한 크기의 수납 공간이고요. 여기 이 버튼 같은데 이게 앞에 있는 2열 시트를 홀딩할 수 있는 버튼이 양옆에 마련이 돼 있고요. 이 이상으로는 수동으로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날렵해진 테일램프도 참 예쁘지만 들어가 있는 곳곳의 크롬 포인트도 전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하단부에 보시면 여기 듀얼 머플러 팁이나 디퓨저 주위를 크롬 장식이 둘러싸고 있잖아요. 근데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빠져서 거의 AMG 라인 못지않은 그런 날렵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자, GLC 2열에 왔습니다. 앉았을 때 이 시트 자체는 어두운 색상이지만 위쪽 천장 쪽 패브릭은 밝은 컬러로 배치를 해뒀어요. 그래서 앉았을 때 뭔가 내부가 훨씬 더 화사한 느낌? 이런 걸 처음에 느낄 수가 있었고요. 일단 시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인조가죽 시트인 것 같고요. 이쪽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나 하는 느낌도 살짝은 드는 것 같긴 해요. 자, 그리고 공간감을 짚어드리자면 레그룸, 헤드룸 둘 다 굉장히 넉넉합니다.
레그룸 같은 경우는 2개를 넣고 3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충분할 것 같고, 위로 헤드룸을 쌓았을 때 2개, 3개까지도 들어가는 좀 헤드룸이 생각보다 많이 높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봤을 때 이런 도어 쪽을 감싸고 있는 가죽이나 이런 질감에서 오는 느낌이 막 많이 고급스럽진 않지만 절대 부족하지도 않은 느낌입니다. 이쪽 구간에 보시면 뭐 1열, 2열 다 마찬가지지만 이 문 쪽이 디자인이 밋밋하지 않고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서 나오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시트에 앉았을 때 공간감 자체가 여기가 더 넓게끔 느껴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GLC 2열 같은 경우는 이 공조 시스템과 관련해서 딱히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, 제가 EQ2에서 한번 해봐서 이제 이걸 한 번에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 여시는 거예요. 뒤쪽에 있는 컵홀더. EQ2랑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은 컵홀더입니다, 여러분. 예쁘죠? EQ2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 파노라마 선루프, 이쪽을 완전히 아예 빛이 안 들어오게끔 하는 커버가 아니라 약간은 빛이 투과되는 커버. 하지만 뭔가 내 얼굴에 자외선이 비친다, 햇빛이 비친다 이런 느낌은 안 느껴지고 그냥 빛이 조금은 느껴지게 은은하게 보이는 그런 패브릭 탑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GLC 1열 리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리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뿌려놨던 그 퍼퓸 룸스프레이 향이 막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. 이번 GL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출시된 벤츠의 인테리어 그 방향성을 그대로 가지고 출시가 됐습니다. EQ2 차량에서는 제가 이 디지털 클러스터 화면이 위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앞에 시야를 살짝 가리게 솟아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이 GLC 같은 경우는 이 대시보드 상단을 넘어서지 않는 높이의 위치에 이 디지털 클러스터 화면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자,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 EQ2와 비교했을 때 여기 소재감을 그냥 특별하게 달리하지 않고 똑같이 가죽으로 처리했다는 점, 그 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, 이쪽 버튼들이나 이쪽 패널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.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 충격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수납 공간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. 안쪽에 C타입 충전구 1개,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, 그리고 여기 컵홀더 2개의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 한번 볼게요. 여기는 트레이가 하나 들어있네요. 한 제 팔꿈치보다 살짝 낮은 정도? 이 정도의 깊이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쪽 디스플레이 구간도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화면 자체가 굉장히 넓고 시원합니다. 그리고 이 화면 자체의 하단부는 공조와 관련된 터치식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공기질 상태도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여기 화면을 준비해 뒀습니다.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점은 뭐냐면 터치 그 인식률이 굉장히 좋다는 점이에요.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굉장히 올라오는 다음 화면 속도가 빠르고요. 이 정도면 정말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고 이 터치식 조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볼륨 버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편리하다고 생각했어요. 비상등은 아예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습니다. 이 정도면 터치를 싫어하는 저도 좀 기분 좋게 이 차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버튼은 밖에 물리 버튼으로 따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바로바로 좀 올려줘야 하는 버튼들은 또 불만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. 좀 센스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, 우와. 신기하다. 와, 화질 진짜 좋다. 제가 주차선을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. 와, 이렇게 돌려서 볼 수가 있구나. 대박이다. 360도 다 돌아가네요. 진짜 신기하다. 풀체인지된 GLC의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. 승차감과 관련해서 뭐 앞에 탔던 EQ2 SUV급은 아니지만 저 이 정도 승차감이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잔요철은 안 느껴지는 느낌이고 일단 이 풀체인지 GLC 이 차량 같은 경우는
별도의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이나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. 저는 이 정도의 승차감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를 안 하고 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는 평상시에도 가솔린 차량을 몰다 보니까 이 디젤 소음이 좀 크게 들리긴 하네요. 이 차는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. 최대 출력은 197마력, 그리고 최대 토크는 44.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델보다 공기역학 해수가 좀 더 개선이 돼서 나왔어요. 기존에는 0.31이었는데 이번엔 0.29로 출시가 됐거든요. 그래서 공인 연비도 디젤 차량 기준 14.1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. 디젤 차량인 걸 감안하더라도 14.1이라는 연비면 되게 훌륭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, 이 차량이. 자, 그리고 이 차량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아무리 뭐 디젤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막 잔진동이 다 느껴지고 막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디젤이다 보니까 가솔린에 비하면 소음은 좀 있긴 하지만요. 생각보다 소음이 큰데? 요즘 차 누가 이렇게 나와요, 디젤? 안 그러잖아요? 이거 되는 거 너무 좋다. 전 터치가 안 되는 20년식을 타가지고. 근데 이게 오히려 약간 이렇게 누워서 있는 디스플레이라서 눈에 잘 들어오는 건 있는데 오히려 앉았을 때 공간감이 좀 좁아지는 느낌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. 여기가 볼록하니까. 근데 그런 거를 대신 이쪽 문 쪽을 양옆으로 이렇게 파줘서 좀 해소를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일부러 제가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송풍구에 들어온 걸 보여드리려고 우리 주차장에서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, 진짜? 이건 정말 벤츠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운전자의 만족도와 감성을 채워주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만족스러웠던 풀체인지 GLC의 시승기였습니다. 내외부적으로 좀 많은, 특히 내부에서 큰 디자인적인 변화를 거쳤다는 점, 그리고 이런 터치 패널들이 굉장히 훌륭한 인식률과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췄다는 점이 저는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막 7,680만 원의 가격을 대비하면 좀 부족한 승차감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, 저는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승차감이면 만족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신중한 구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로 만나요. 안녕.